지금 대장동 일당, 뭐 이재명의 일당들 그 밑에 있었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자기네들만 보는 단톡방이 있었답니다. 텔레그램에. 여러분 많이 하시는 카카오톡이 아니고요. 텔레그램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름을 정무방이라고 방 이름을 지었어요. 정무방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정무방이란 이름 유래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올려주십시오. 아무튼 정무방이라는 자기 나름대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유동규, 김용,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왜 대법원까지 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재판에 동원이 됐던 변호사들, 이 사람들이 함께 이제 의견을 주고받았던 정보를 주고받았던 정무방이라는 텔레그램 방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아마 매우 민감한 정보들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유동규가 왜 창밖으로 휴대폰을 던졌다고 했잖아요. 그 휴대폰에 이 정무방 그때 그 대화 기록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그 정무방이라는 그곳에서 유동규, 정진상 그다음에 김용 이 세 사람이 주고받았던 대화를 복원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게 나오면 또 한번 그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인 어떤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전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 유동규. 이제 이 사람이 양심선은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그 언론에 매일같이 그 이재명의 진짜 얼굴, 그 맨 얼굴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폭로를 이어가고 있을 때 저희 시청자들 중에 상당한 그 많은 분들이 야 유동규 그 신변안전 해줘야 된다. 그 자살당할 수도 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경기 남부경찰청이 이 유동규 씨의 신변 보호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서를 이제 경찰에 내면 경찰이 신변 보호를 하게 되는데 그 신변 보호 방법에는 여러분 모두 6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신변 보호를 요청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그 상시 순찰을 하는 겁니다. 가령 유동규가 뭐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다, 11층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 11층에 올라가는 아파트 입구를 거의 상시적으로 순찰을 하고 이제 거기를 보호하는 그 주거지 순찰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으로도 안 되겠다 했을 때는 비밀 장소에 임시 숙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정원의 안가 비슷한 그런 외부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임시 숙소를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변 경호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치 국가의 중요 요인들 곁에 경호원들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유동규 씨가 움직일 때마다 경호원이 따라붙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전문 보호시설에 이렇게 연결을 지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신변 보호를 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다섯 번째로는 스마트워치, 이 손목시계 스마트워치를 채워주면은 비상시에 긴급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 이 유동규 씨의 위치 추적을 동시간대로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합니다. 스마트워치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유동규 씨의 그 신원 정보를 변경해 주는 겁니다. 유동규 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뭐 얼굴 사진 이런 것들을 다 바꿔서 그 누구도 유동규 씨의 그 신원을 과거에 있던 신원, 뭐 나이, 뭐 주민등록부 다 바꿔지는 거죠. 주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신원 정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 중에 한두 가지를 지금 경찰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상황 변경에 따라서 가장 강력한 신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 관련돼 있었던 과거에, 그리고 대장동 개발 의혹, 특혜 의혹과 관련되어 있었던,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돼 있었던 사람들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이 벌써 4번이나 있었습니다. 우연히 반복되면,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다. 그런데 그 우연이 4번이나 반복된 겁니다. 4번이 반복된 겁니다. 그 4번의 그 반복된 일들, 인간으로서는 가장 하기 힘든 캄캄한 절벽 속에서 뭔가 시시각각 옥죄어 오고 있는, 어떻게 해서도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길이 없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4번이나 반복된 겁니다. 4번이나. 첫 번째, 유한기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문기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 1처장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대장동 개발의 그 핵심적인 실무 책임자들이었습니다. 그 2사람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또 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그 법인카드 유용을 할 때 의전 비서관이었었죠. 5급 공무원 여성 배소현. 그 배소현의 같은 나이에 남성 친구, 뭐 이게 이제 애인이라는 뜻의 남자친구인지 아니면 정말 그 남자친구 그냥 뭐 그런 관계는 아니고 그냥 남자친구인지, 아무튼 그 사람, 이 사람도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변호사비 대납을 했다는 그 변호사비 대납에 관계된 그 결정적인 증거물의 녹취록을 제공했던 이병철이라는 사람. 제가 왜 이름을 기억하고 있느냐? 삼성 창업주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 사람도 양천구에 있는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이 대표의 어떤 숨겨진 얼굴을 제보하거나 까발기거나 한 사람들은 신변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모두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그래서 신변 보호에 나선 겁니다. 4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언젠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이 4명의 그 의문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